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이 돼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전염력이 최대 70%까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내년 1월 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용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서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초반을 좀 오늘 기록했는데 이틀 연속 지금 1000명 아래거든요. 지금 확산세가 꺾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휴 주말 효과가 있어서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들었던 영향을 고려하면 여전히 1000명대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방역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2단계 격상 이후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1.27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네. 이게 1.07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0.2 정도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단계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서 1000명대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증가세는 대단히 완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대규모 유행을 촉발할 가능성, 이거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영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한 7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다고 하면 보다 큰 대규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검역을 통해서 또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게 14일 자가격리를 통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막아왔기 때문에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단기간 안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변종이라고도 얘기하고 변이라고도 지금 표현하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이는 바이러스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위치를 바꾸거나 일부가 빠지거나 해서 나타나는 현상 자체를 이야기하고요. 변이로 인해서 나타난 새로운 특성을 갖는 바이러스의 일종의 이제 서브타입 세부 유형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변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저도 사실 의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잖아요. 네네. 헷갈리긴 하는데 그럼 어떤 게 더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바이러스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되는 과정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종은 변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영국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를 변종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게 변이를 거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변이 과정을 거친 변종 바이러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계속 이런 바이러스들이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이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구분이 되는데 D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적은 반면에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심하고 그렇게 변이가 심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독감은 백신을 만들어도 새로운 변종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매해마다
그해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측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뭐 3가 백신, 4가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RNA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뭐 독감 바이러스가 다 여기 속하는데 변이가 매우 심한 바이러스입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전파력도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좀 국내에 들어오면은 뭐 일종의 우세종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전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다수를 점하는 유행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실제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 새로운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보고된 게 9월 20일경이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12월 초에 오면 런던과 그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의 한 60% 정도가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것처럼 이게 이제 아마 전파력이 빠른 것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 기존에 있던 그 바이러스의 유형을 대체하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유입이 된다고 하면 비슷한 현상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 판정을 받은 영국에서 입국한 그 가족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했을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항공기 내에서 기내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하고 접촉했을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럴 가능성이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그 발표에 의하면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국에서 온 일가족 3분이 국내에 들어올 당시부터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행기 내에 있을 때 이미 전염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에 탄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은 검역 과정을 거쳐서 이제 14일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은 이제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검역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접촉했거나 하지 않으면 이게 지역 사회로 퍼질 가능성은 이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영국발 항공기를 통해서 입국하는 걸 금지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런던을 만약에 거쳐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영국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확산이 됐을 때 유럽의 다른 나라를 통해서 유입됐을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영국발 항공기를 이제 금지시킨 거는 새로운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공기 운항을 금지시켰지만. 사실 이 바이러스가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인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고 유럽 이외에 뭐 캐나다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떤 나라에서 추가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유입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국가 수가 너무 많아서 이 국가로부터 오는 비행기를 전부 다 운항 정지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14일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한 다음에 자가격리 해제하기 전에 또 검사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 사례들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만 하면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막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일본이 처한 조치는 약간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취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했지만 자국민의 입국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외국인만 감염시키고 자국인은 감염시키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에 감염돼서 들어온 분들은 자국민이지 외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외국인만을 선별적으로 입국 금지시키는 조치는 결국 자국민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방역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킨 것은 아마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진단검사 실시할 때 그 검사법으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때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 부위를 2개 또는 3개 부위를 그 타겟으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가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변이가 일어나서 네. 다른 부위의 그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검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기존 검사법으로 진단해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 뭐 앞으로도 더 변이된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항체 형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기존에 개발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이 그 변이가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변이가 일어난 부위 말고 다른 부위들도 타겟으로 해서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고 제약회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이가 일어난 부위 말고도 다른 부위를 공격할 수 있는 항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에 이 백신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아마 몇 주 내에 그 백신 회사들이 발표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기다리면 백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신도 있고 관련해서 정부는 내년 2, 3월 정도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적어도 3분기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규모까지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까지 지금 설정을 해서 밝혔는데요. 네.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그 접종률 자체를 높여서 많은 국민이 접종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그러려면 첫 번째는 백신이 제때 국내에 그 도입돼서 그 필요한 만큼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백신의 유통,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관리, 그 부작용이 백신과 연관된 것인지 아닌지를 밝힘으로써 예를 들면 지난번 독감 백신처럼 사실은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 직전에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오인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감을 갖게 되고 뭐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독감 백신에서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안전하게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4,600만 명분의 백신 분량은 충분한 건가요? 지금 그 코로나 백신이 16세 이하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16세 미만의 인구가 한 600만쯤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나머지를 빼면 그 4,400만 명이 거의 그 전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확보한 백신을 다 들어오면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